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3, 83세가 된 은퇴한 가정의학과 의사 박준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켜보고 또 스스로도 노화와 함께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1시간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아침은 그저 분주하게 지나가는 시간, 출근 준비하느라 허겁지겁 챙기는 시간에 불과했죠. 따뜻한 물 한 잔도 없이 나가고 밥도 거르고 몸이 깨어나기도 전에 머리부터 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굳고 속이 더부룩하고 온몸이 무겁고 지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내가 아침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침을 바꿨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몸은 늘 뒷전이었죠. 그런 저에게도 회복이 가능했던 건 놀랍게도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습관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약도 고가의 보조식품도 아닌 바로 매일 아침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소중한 아침 루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습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단 10분에서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것들이죠. 혹시 요즘 따라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다시 누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피로도 쉽게 누적되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루의 출발점인 아침입니다. 저는 이것을 몸과 마음의 시동을 거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가벼울 수도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5가지 건강 습관을 천천히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습관들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아침. 건강 습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바로 셀프 마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심코 기지개를 켜거나 바로 욕실로 향하죠. 하지만 저처럼 나이가 들고 관절이 굳어가기 시작하면 잠든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키지 않고 먼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을 배 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복부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 동작이 하루의 시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겁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한 문지르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장기들, 특히 장간 신장 등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잘 부탁해 라고 속으로 인사하며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토닥이듯이 말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밤새 축적된 노폐물과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습관을 시작한 이후로 변비나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속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다녀올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배를 마사지하면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은 노년의 불안정한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누워서 배를 마사지한 후에는 가슴 부위로 손을 옮겨 심장 주변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도와줄 뿐 아니라 아침의 긴장을 풀어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가슴을 쓰다듬으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어서 목 뒤쪽과 어깨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주는 동작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이 동작은 혈압이 높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밤새 누운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목과 어깨의 혈행을 자극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 몇 분 길어야 5분 정도였던 이 습관이 지금은 아침마다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매일 아침 사랑하는 손주에게 잘 잤니 하며 머리를 쓰다듬는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저는 제 몸을 그렇게 다정히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무뎌지는 것이 자기 몸에 대한 관심입니다. 젊을 때는 거울을 자주 보고 몸 상태 하나하나에 민감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뭐 이 나이면 당연하지라며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시가 쌓이면 병이 되고 그 병이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아침 셀프 마사지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 조용한 마음, 그리고 나를 향한 작은 배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은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요. 병원을 믿기 전에 먼저 본인의 손을 믿으세요. 실제로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제 주변 친구들은 약을 줄이고 속이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일부러 체조를 하지 않아도 좋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뜨고 단 5분이라도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시작하기입니다. 저는 배를 마사지하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준태야, 오늘도 살아서 눈을 떴구나. 고맙다. 또 하루를 부탁해.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짜 마음이 되어 나를 감싸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분명히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병원보다 먼저 내 몸에 귀 기울이고 약보다 먼저 내 손으로 토닥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의학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실용적인 루틴 중 하나입니다. 바로 따뜻한 미음 한 컵으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커피부터 찾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침이 바쁘다는 핑계로 물 한 잔도 넘기지 않고 집을 나서거나 허겁지겁 커피를 들이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자주 쓰리고 위가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검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제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환자분이 박 선생님, 저희 할머니는 아침마다 미음을 드세요. 그게 속이 참 편안해진다네요.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어느 날부터 저도 한번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기도 했습니다. 미음이라니 아픈 사람이나 먹는 것 아니었나 싶었지만 놀랍게도 첫날부터 속이 훨씬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미움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죠. 미움은 단순히 밥을 묽게 끓인 것이 아니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완벽한 속살림 음식입니다. 저는 보통 보리와 현미를 기본으로 하고 때로는 들깨가루나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하게 즐깁니다. 이 습관은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밤새 위장은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빵이나 커피 자극적인 음식을 접하면 당연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미움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먼저 들어가면 위는 천천히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마치 겨울에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엔진을 예열하듯이 말이죠. 이 습관을 통해 저는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었고 식사 후에도 소화가 잘 되며 하루 종일 몸이 덜 피곤해졌습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간식이나 군것질을 덜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속을 편안히 채우면 몸도 마음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온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따뜻함을 더 필요로 합니다. 손발이 자주 차고 배가 싸늘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특히 아침의 온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미음 한 컵은 몸속 깊이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속보온제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저희 외손녀도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제가 끓여주는 들깨미음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으면 속이 따뜻해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아침 미음을 끓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음을 매일 끓이는 게 번거롭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말에 보리와 현미를 미리 삶아 냉동 보관해두고 아침엔 그것을 끓여 따뜻하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어떤 날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드기만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정성보다 지속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몸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 리듬이 우리 몸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습관을 1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지만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위험이 줄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저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음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명상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준비합니다. TV를 틀지 않고 휴대폰을 보지 않고 단지 나와 따뜻한 한 그릇만 마주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속 편한 하루가 되길. 그렇게 마음의 준비까지 마치면 하루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무겁고 지친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권하고 싶은 건 누구와 함께 미움을 나눌 것인가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침 미움을 나눕니다. 때로는 반찬 없이 미움 한 그릇만 놓고도 그 따뜻한 시간만으로 충분히 배부르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지 위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따뜻한 미움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특별한 레시피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 그리고 진심입니다. 나 자신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건강하자. 는 마음을 담아 한 숟가락씩 떠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두 번째 건강 습관이며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소박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진 행동입니다. 바로 햇살을 받으며 10분 걷기입니다. 이 습관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바꿔준 루틴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엔 걷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도 아프고 날씨도 춥거나 덥거나 불편하니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에 밖에 나가서 해만 보고 와도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나가 조용히 햇살을 맞아보았습니다. 처음엔 뭐가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어느새 습관이 된 후엔 정말 하루라도 걸음을 걸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기분도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몸을 깨우는 에너지 마음을 다독이는 따스함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신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보통 미음을 마신 후 15, 20분쯤 지나면 가볍게 겉옷을 입고 마당을 나섭니다. 집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베란다에서라도 햇빛을 쬐입니다. 중요한 건 햇빛을 직접 얼굴과 손에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호르몬으로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 햇빛은 일종의 자연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D,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이 비타민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60대 후반에야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전까진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부족 소견만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잦은 감기와 근육통 우울감이 겹치면서 원인을 찾아보니 결국 햇빛 부족이 큰 원인이더군요. 그 후부터는 아침 햇살을 약처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자체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복식 호흡을 하며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느낌. 햇빛이 얼굴을 감싸는 따뜻함. All of this makes me realize that I'm alive.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걷는 속도는 절대 빠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때로는 1분에 60걸음 정도의 느린 걸음으로 걷습니다. 마치 몸속의 기운을 깨우는 느낌으로요. 이 걷기를 통해 저는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 걷기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저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걸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태야, 잘했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네. 그런 한마디가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아침에 말할 사람이 없는 분들께 이 습관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고 걷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만 있으면 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걷는 도중에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것에 감탄하게 되는 것도 이 시간의 선물입니다. 어느 날엔 들판에 핀 민들레 하나가 저를 웃게 했고 어느 날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젊어졌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침의 10분은 단지 건강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휴대폰을 두고 나가보세요. 걷는 동안은 뉴스도 메시지도 전화도 있고 오로지 자연과 나만 남겨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새소리, 내 숨소리, 그것이 진짜 힐링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걷기 끝에 집에 돌아오면 몸은 더 가볍고 마음은 더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걷기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쓰고 눈이 오는 날엔 장갑을 끼고 나갑니다. 그만큼 이 습관은 제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매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천천히 햇살을 받으며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마음 청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침 글쓰기 혹은 감사 노트를 쓰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은 제가 70대 후반부터 시작한 아주 소박한 일상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받은 심리 상담 책자에서 우연히 본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저는 그 질문을 보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하루는 늘 생각으로만 시작됐습니다. 해야 할 일, 피곤한 몸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하지만 그 책에선 이렇게 권하더군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고 매일 아침 손으로 직접 쓰기 시작했습니다. 딱 3줄 많아도 5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숨 쉬고 일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미음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릎이 덜 아프니 참 고맙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던 불편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마음이 자꾸 과거에 머물거나 또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 집만 되지는 않을까 같은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아침 글쓰기는 그런 마음을 현재로 이끄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공책에 글을 쓰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내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저는 이 노트를 10년째 써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 책장 한켠에는 지난 10년간 써온 감사 노트가 고이 쌓여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한두 장 넘겨보면 그날의 날씨, 기분, 몸 상태, 그리고 어떤 감사를 적었는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손녀가 와서 방을 어지럽혔다. 그런데 그 어질러진 방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줄이야 라고 썼고, 또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몸이 쑤셨다. 하지만 이불 속이 참 따뜻해서 행복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렇게 매일의 감정과 순간을 적어두면 그것들이 모여 내 삶의 연대기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겐 이 습관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을 때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글을 써보는 거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칭찬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날은 그저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거울 대신 공책에 말을 걸어보세요. 손으로 직접 쓴다는 행위 자체가 마음에 닿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아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글쓰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우울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불면증으로 뒤척이던 시절 아침에 글을 쓰고 나서부터는 밤에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잠이 잘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문장을 쓰거나 감성적인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은 버리세요. 저는 지금도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맞춤법이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꺼내어 적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몸에 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마음에 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전
먼저 손을 가슴에 얹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 고마움, 그리움, 희망. 뭐든 좋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글을 풀어갑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혼자 웃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다는 것 아닐까요? 끝으로 이 습관을 더 즐겁게 만드는 팁 하나를 드릴게요. 예쁜 펜 하나, 손에 맞는 공책 하나를 마련해 보세요. 너무 비싼 게 아니라 내가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한 도구면 충분합니다. 그 도구들이 매일 아침 나를 글쓰기 자리로 불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손으로 나를 쓰는 시간, 그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바뀌고 마음이 정리되고 내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기적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쓸 겁니다. 박준태,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 참 다행이야. 5번째이자 마지막 아침 습관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습관입니다. 바로 침대 위 3분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요. 허리가 땡기고 무릎이 잘 안 펴져요. 움직이기도 전에 벌써 피곤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관절이 욱신거리고 허리를 곧게 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몸으로 하루 종일 잘 살아내려면 아침에 먼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3분간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복잡한 동작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이불 안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들이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양무릎을 번갈아가며 가슴 가까이 당긴 뒤 손으로 살짝 껴안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골반의 긴장을 낮춰줍니다. 저 같은 경우 허리 통증이 심했던 날에도 이 동작 하나만 하고 나면 통증이 3센트는 줄어들더군요. 그 다음은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늘어뜨리는 발목 펌프입니다. 이건 특히 하지정맥류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밤새 고인 혈액이 발끝에 정체되어 있다가 이 동작을 통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실제로 이 동작을 이후 3분만 반복해도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많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목과 어깨입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목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위로 움직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에 의식을 집중해서 살살 푸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수면 중 굳어버린 경추 근육을 풀어주고 두통 예방에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띵하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런 혈류 문제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양팔을 쭉 위로 뻗고 기지개를 켜듯이 몸 전체를 길게 늘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폐를 깨워줍니다. 숨을 들이쉴 땐 감사합니다. 내쉴 땐 오늘도 잘 부탁해요. 같은 짧은 말을 속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숨결 하나하나에 의미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입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배가 올라오게 한 다음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저는 이 복식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긴장된 자율신경을 진정시키고 아침의 불안함을 낮추는 정신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날엔 이 복식 호흡을 하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슴 깊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스트레칭은 합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제 하루를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동작들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도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여러 노년 환자들에게 이 스트레칭을 알려드렸고 대부분이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두려워졌어요. 관절이 조금씩 풀리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루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루를 준비할 몸의 여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서두르고 움직이려고 하니 몸이 놀라고 그 놀람이 통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합니다. 아침은 전쟁이 아닙니다. 아침은 몸과 평화 조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누운 상태로 조용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게 바로 이 습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습관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분, 허리가 아픈 분 침대에서 오래 누워있는 분도 모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하기 어렵다면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절대 운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의 시작,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기 전에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열쇠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딱 3분만 누워서 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잘 잤니? 오늘도 함께 힘내보자. 그 말과 함께 몸을 살살 풀어주면 하루의 시작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고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 따뜻한 3분을 꼭 기억해 줄 겁니다. 이제 5가지 아침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병원, 고급 영양제, 유명한 운동법. 하지만 83세의 지금에 와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걸 얼마나 꾸준히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아침 셀프 마사지로 몸과 대화하고 따뜻한 미움으로 속을 달래고 햇살 아래 천천히 걸으며 세상을 맞이하고 감사 노트로 마음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3분간 스트레칭하며 몸을 깨우는 이 5가지 습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죠. 그저 진심이 담긴 습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이 습관들을 매일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를 가볍고 마음을 따뜻하게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버거웠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미움을 끓이기엔 손이 너무 떨렸을지도 모르고 어떤 이는 햇살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가지 모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아침 아니면 내일 아침 시작해보세요. 그 하나가 변화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손바닥으로 제 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준태야,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살아있다는 건 호흡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토닥이고 다독이며 다시 걷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며 결국 삶의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둘째,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셋째, 가족과 친구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손길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아침이 따뜻하고 고요하며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아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